안녕하세요. 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는 이민하입니다. 자, 오늘은 한양대 문과 입시안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는 전형이 일단 교과 전형에서는 이게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형이 있고, 그리고 종합이 추천형과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요. 자,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으로 주로 나눠서 선발을 하는데 다군으로 이 인터칼리지, 자유전공이죠. 이쪽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형, 종합의 추천형은 선발하는 학과가 몇 개 없습니다. 영문, 그리고 미디어, 관광, 정책학과, 그리고 경제금융, 경영, 파이낸스 경영 이렇게만 종합에서 추천 전형이 있고, 그리고 국제학부가 있고, 인터칼리지는 인문자연을 나누어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형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 전형은 3학년 재적 인원의 11%까지 추천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추천을 하는 것과 그리고 종합 추천형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둘 다 추천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뭐 11%, 11%니까 전체적으로 22%까지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수생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정성평가가 10%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신이었을 때 이 부분의 서류평가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간 전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서류평가에 대한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수능 최저는 3합 7입니다. 탐구는 하나만 반영하고요. 그래서 이게 과탐을 해도 되니까 교과 전형이니까 이과 학생이 내신이 되면 문과로 교차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성평가 10%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내신이 조금 더 좋아도 학과에 대한 어떤 서류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신청한 학생은 많지는 않을 거여서 또는 학과적인 제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 10%의 영향력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 전형에서도 추천형은 서류형과의 차이는 추천형은 최저가 있고 서류는 최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종합평가 100%고 수능 최저는 3합 7입니다. 근데 추천형으로 선발하는 종합은 학과가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학과만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서류형은 대부분의 종합전형 그대로인데 수능 최저 없이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에 면접형이 있는데 이건 1단계 7배수를 뽑아서 면접 30%인데 여기는 이제 면접형은 사범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범대. 문과에서는 사범대고 그리고 인터칼리지의 이과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면접은 학생부 기반이기 때문에 뭐 사범대 인성 면접 이렇게 좀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합격자 내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기준인데요. 한양대는 이제 50%하고 70%요 내신하고 자, 평균 내신을 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50%는 10명 중에 5등의 위치인 거고요. 평균은 전체 내신을 평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사실 보통 잘 나지는 않는데 비슷한데 여기 일부 좀 차이 나는 경우는 평균이 더 높아진 경우는 이 밑에 내신이 좀 더 내려가게 되면 평균 값이 50%보다 더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교과 전형의 50%하고 이 평균은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좀 차이 나는 학과가 사학과입니다. 50%는 1.2인데 평균은 1.6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70%가 1.8이니까 요 간격이 벌어지면서 아마 끝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이 좀 내려간 경향이 있는 학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이 50%, 70%인데 평균을 하면 1.4가 나온 거는 이 뒤에 학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양대 이 교과 전형에 관계된 거는 24학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24학년도 이때는 수능 최저가 없었던 경우예요. 그래서 교과 기준의 입결은 이거는 25학년 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25학년도에 발표되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되, 이 삼합7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정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합격하는 내신으로는 교과 전형을 써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문과에서는 한 1.5는 사실 안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대도 최저가 탐구 기준 하나만 반영하는 삼합7이 되었고 하니까 그 삼합7에 대한 경우가 몇 개가 있으니까 위쪽의 대학에서 그래서 조금 추가 합격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거니까 요 내신보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거는 최저가 없었을 때니까. 자, 그리고 종합을 보시면 종합은 보통 보면 2점대로 많이 50%가 형성이 되는데 70%로 보면 거의 3점대에 가깝게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종합에서는 외고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반고는 종합에서 내신으로만 보면 1점 후반 정도부터 2점 초여도 가능성이 있는데 서류 내용이 좀 중요한 거고, 외고는 3점 초 요 정도가 좀 확률이 높은 경우이고 3점 중반이 되면 사실 좀 불안해집니다. 안정적으로 쓸 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50% 기준에 비해서 이 평균을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종합이다 보니 좀 외고 학생들 또는 이제 70% 라인의 내신이 좀 많이 내려가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외고 기준에서는 3점 초가 좀 해볼 만한데 이 사범대는 외고 3점 초도 만만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학과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어떤 과에 맞춰서 활동을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이 정치 외교 같은 경우는 외고도 꽤 높은 내신 학생들이 지원하는 과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이 또 있는데 논술 전형은 논술 전형을 보면 이 여기도 논술도 종합평가, 학생부 종합평가 1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3합7이 적용이 됩니다. 한양대 수능 최저는 전부 다 3합7이라고 보면 되고, 자, 여기는 90분, 90분이 들어갑니다. 논술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인문계열은 인문논술 한 문항을 보는데, 자, 상경계열은 수리논술이 한 문항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인문논술은 국어하고 사탐 범위 해당이 되는 거고, 수리논술이 보면 미적기하까지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이과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 언어 논술 때문에 인문 논술 때문에 논술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사실 여기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똑같은 상황이니까 차이가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미적 기하 쪽도 출제될 수 있는 범위에 그냥 들어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정시는 수능 90, 학생부 종합평가 10%, 정시에서도 학생부 종합평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뭐 작년에 상황을 보면 이 영향은, 지금까지 상황은 이 영향은 사실 거의 미미한 상황이어서 뭐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약간 서류를 반영하는 수준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어서 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부분은 종합평가에서 사실 큰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보면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이 있고요.
스포츠 산업이 있는데 스포츠 산업은 국어 비중이 좀 더 높고 40%, 수학 30%, 탐구 20%. 근데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인문계열하고 상경계열, 의료 실내 건축도 마찬가지고 인터칼리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국어 비중은 똑같이 35%입니다. 근데 수학 비중이 30과 35로 차이가 나고 요 차이는 탐구에서 비중이 상경계열은 탐구 비중이 낮고 수학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5%.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당해년도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5학년도 기준에 보면 과탐에 이과로 쓸 경우 가산점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한다. 여기 어떻게 되는지를 작년 25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영어에 대한 반영 방법이 자연과 인문을 좀 다르게 감점을 줍니다. 2등급이 자연은 98점인데 인문은 96. 그러니까 영어 2등급이면 좀 더 감점을 문과는 더 많이 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2등급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만한데 3등급을 받으면 꽤 감점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 국어 수학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25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분모로 표준 점수의 분모에 들어가는 게 여기 만점 표점입니다. 예, 수학은 만점이 140이었죠. 그러면 확통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이게 전체 만점으로 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표점이 확통으로는 140점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점 표점으로 분모에 들어가는데 국어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고 수학을 확통을 하게 되면 이게 약간 감점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미적 선택한 학생이 미적 만점인 학생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요거는 영향력이 사실은 문과학과에는 크지는 않을 것인데 확통 96점하고 확통 96점하고 미적 88점하고 봤을 때 여기 미적 88이 더 높은 경우도 꽤 자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요 점수대에서 한양대를 쓴 학생은 거의 없으니까 확통은 92점이 어차피 미적 88점보다 조금 불리한 상황. 예, 그런 상황인데 요 정도까지는 뭐 크게 영향 없이 한양대는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점수에 따라서 좀 달리긴 했는데 자, 그리고 탐구는 뭐 표점 만점을 보통 70점으로 주는 70점으로 주면 여기 만점 표점을 분모로 둡니다. 그래서 난이도에 따른 어떤 차이를 둔다라는 것은 결국 만점 표점으로 나누어서 반영하는 비중으로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막 계산법을 몰라도 대부분 경우 환산 점수 대학에서 직접 뭐 제공해주기 입력하면 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진학 관련된 사이트에서 다 대학별 환산 점수는 계산을 해주니까 본인의 점수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문계와 상경계에 반영하는 방식이 요게 수학 비중이 좀 더 달라진다. 그래서 상경계는 아무래도 그 미적을 한 학생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분모에 나누어지는 이 만점 표점에 대한 그 표점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정도로 오늘 한양대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